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신 1917년 11월 14일 꼭 100주년 탄신 1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917년 11월 14일. 사실 1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살아 계셨어도 지금 100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1917년생이시니까 2년 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이란 세월이란 게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1961년 육군 소장으로서 군사혁명을 일으켰죠. 그때가 45살이십니다. 그래서 1979년 63살의 연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는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에게 좀 칼럼을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대통령 문재인과 요즘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영부인 김정숙 씨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 한 국민으로서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결별이다. 대통령 문재인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완전히 결별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언제냐면은 그 김정숙 씨가 경남 통영에서 나온 그 동백나무를 갖고 동백나무를 캐오게 해서 그걸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서 그 지난 7월 베를린 그 작곡가 윤희상이란 자의 그 묘에 가서 그 동백나무를 심으면서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했던 선생이다. 이렇게 참 애처로워했을 때, 유감없이 그 윤희상에 대한 존경과 애처로움을 표하는 장면을 접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보수주의자로서 내가 결코 김정숙 씨 그리고 그 남편이 되는 대통령 문재인과는 어떤 인연도 맺지 않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했습니다. 이 같은 저의 각오, 결별 다짐이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져진 계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문재인 씨가 이번 9월 17일 윤희상 탄생, 윤희상이가 지상에 나온 그 100년이 되는 그 생일 9월 17일 날 그 트위터에 윤희상은 20세기를 이끈 음악인 20명 중 유일한 동양이다. 많은 존경 속의 악보 위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지만 한반도를 가른 분단의 산만큼은 끝내 넘지 못했다. 참 무한한 존경, 그동안 감춰왔던 무한한 존경을 표했다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 문재인과 그 부인, 흔히 영부인, 좌파가 말한 영부인 김정숙과는 어떠한 인간적,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인연을 갖지 않겠다. 나는 모든 분야에서 결별하겠다. 영원히 이런 각오를 다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력, 김일성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가지고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라고 선고한, 대법원에서 선고한 그 윤희상, 그 윤희상과의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진 해이다. 너무나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해다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가 박정희라는 그 역사적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그 박정희 흠모 세력과 윤희상이야말로, 작곡가 윤희상이야말로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에 헌신한 선생이다라고 굳게 믿는 그 윤희상 흠모 세력과의 그 대결. 그러니까 박정희와 윤희상 가운데 그 윤희상을 흠모하는 좌파 세력이 박정희를 흠모하는 세력을 무너뜨리고 박정희를 흠모하는 보수 우파 세력, 더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로 상징됐던 보수 우파 세력을 몰아내고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이 땅에서 세 번째 통치를 가능하게 한 해였다 이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와 이른바 좌파, 종북, 친미, 반미 세력, 그 세력이 쓰고 써왔던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드는 그러한 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윤희상을 흠모하는 세력에 의해서 참 그야말로 처참하고 무참하게 패배한 해였다. 윤희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과 그 부인에 의해서 무한한 흠모의 대상으로 재평가가 됐는데 반해서 박정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절대 독재자로 격화된, 참혹하게 격화된 그런 해였습니다. 참 너무나 정말 비참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정작 이 문재인과 그 부인 김정숙의 윤희상 재인정,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통찰과 숙고를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투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상,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그 동베를린을 중심으로 김일성의 간첩 활동을 했던 당시의 작곡가 윤희상을 포함해서 문인, 화가, 그 유럽 일대를 떠돌던 간첩단, 이른바 동백립 간첩단을 이 동베를린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다
모조리 끌고 온.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윤희상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받아가지고 2년을 살다가 그야말로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왜 돌아갔느냐? 독일 국민이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으로 이미 넘어간 인물이기 때문에 참 독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참 풀어준 그 윤희상. 그 윤희상의 비극을 너무도 간절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력. 그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권을 잡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윤희상의 뿌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 김일성 주사파의 원조가 윤희상인 거죠. 김일성 주사파의 원조가 바로 노무현이가 애석해했던 이른바 교수라는 독일에 거주했던 송두율 아니었습니까? 제가 노무현과 완전히 결별해서 이른바 끝장을 봐야겠다라고 제가 결심했던 거. 제가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노무현과의 결별을 하게 만든 그 인물이 바로 제독 교수라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송두율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송두율을 노무현 정권이 데려다가 KBS까지 출연시켜가지고 송두율을 바로 대한민국 독립, 대한민국 건국,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한 교수. 그걸로 완전히 미화하고 완전히 사실을 왜곡했던 그 노무현 그 일당의 그 추악한 참 반대한민국적 작태를 제가 목격하고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노무현을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언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결코 저는 노무현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 그런 결심을 했던 적이 있죠. 바로 윤희상이가 뭐냐? 윤희상과 그 부부, 그 윤희상과 그 부인은 지금도 생존해 있죠. 김일성을 향해서 우리 역사상 최대의 영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에 김일성 기념곡을 바쳤고 이런 부부를 위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평양에 윤희상 음악당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영에 윤희상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정으로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김일성을 흠모했던, 그러다가 목숨을 다한 자들을 흠모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란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힌, 이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정말 너무너무 정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 정도 먹고 살게 한, 이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 그 박정희의 탄신 100주년 기념 우표 한 장 만들지 못하고, 저기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관, 정확히 말하면 기념관도 아니에요. 그냥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 말장난. 기념점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 앞에다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럴 것 같으면 기념관을 왜 지금 갖고 있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동상 설치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세우지 마세요. 저는 세우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의 손에 의해서 그런 대한민국 산업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저는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동상 설립은 저는 극력 반대합니다. 보수 우파의 손으로,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의 참 그 염원 속에서, 그 환호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지, 박원순이가 그런 동상을 세울 것도 없지만 아예 그런 동상에 대한 시미조차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는 절대 그런 응모, 그런 심사에 절대 응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왜 넘어가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는 정말 말이죠, 근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설프게 마치 무슨 구걸하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그 부부가 바로 이 윤희상에 대한 그 재평가를 하는 그러한 착태를 보면서 이것은 윤희상을 칭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대한민국 선언이 아니냐, 노골적인 반대한민국 선언이 아니냐, 참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던 거죠. 저뿐만 아니죠. 완전히 보수 우파 세력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하루 이틀 문제 삼다가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망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적인 존재. 가장 반대한민국적인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완전 좌파의 주구, 좌파의 개가 된 이 대한민국 언론. 지금 똑같습니다. 네. 지금 보수우파 임내하는 신문에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보수우파의 참 그 뭐라면 좋을까요? 그 기분을 맞추는 기사를 실는데 전혀 그것은 완전히 이 구독자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신문 구독률을 유지하려는 참 그야말로 영혼 없는 몸부림이죠. 완전히 다른 면을 보면은 전혀 박근혜 대통령을 참 무너뜨렸을 때의 그 논조 그 그대로입니다. 네. 오늘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그 탄신 100주년 그 생일날인데 조선일보 하나만 사설을 썼어요. 그 사설 읽어보셨습니까? 전혀 영혼이 없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신용만 내는 그 사설.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의 수준과 의식세계, 사유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 그야말로 신용만 내는 사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설조차도 동아일보 쓰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과 이 윤희상이가 완전히 역전이 된, 그러나 바로 이 같은 역전은 문재인의 임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과연 이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국회 연설에서 명백하게 얘기했죠. 한국의 기적이다.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국회 여의도죠. 24마일 북쪽까지에만 미쳤다. 그게 무슨 소리냐?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을 맺을 때에 서울에서 24마일 북쪽 그 38선 DMZ까지 자유진영의 그 군대, 그 병력이 진격이 멈췄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번영은 거기서 끝났고 38선에서 북한이라는 교도 국가가 시작되고 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완전 감옥의 감옥. 북한이라는 교도 국가, 교도소 국가. 그 교도소 국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세우고 호국하고 지킨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과 대한민국을 산업화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적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좌파들은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핵이 뭐냐? 바로 그 적폐청산의 대상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적폐로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 이승만의 건국은 대한민국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던 김대중, 그리고 박정희의 집권은 이승만 정권과 함께 친일파 세력이 3대에 걸쳐 떵떵거리며 살면서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 나라였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네, 그 두 사람이 적폐라고 생각했던 이승만과 박정희를 적폐 세력으로, 적폐 1호, 2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보수 우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정말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시류가 가다 보면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가 80%에 다시 육박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러다가는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는, 나라 간판은 문재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 정말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당해봐야 우리가 아는 그러한 참 무지몽매한 이 국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파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쳐다본다 해서 거기에서 이런 난세를 타개할 수 있는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법이 나오는 것도 아닌, 참 자유한국당을 쳐다보면 더 절망적이에요.
정말 이런 야당은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지금 우리 보수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정말 장탄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는 그 장탄식,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말이죠, 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을 봐도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인물도 없는 거예요. 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이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도 솔루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보수우파 시민 세력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보수우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싸우는 보수우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투쟁하는 보수우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 보수우파의 통합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보수우파의 대동단결 통합을 막는 세력은 지금 자유한국당인 거예요. 지금 살아 움직이는 보수우파, 행동하는 보수우파,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실력과 이념으로 무장한 보수우파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매 순간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저들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우파 시민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이끌어온 국가 중심 세력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결심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다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정권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이념으로 무장한 보수우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투쟁입니다. 투쟁. 싸워야 합니다. 결코 영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이름을 팔아서 국회의원이 된, 모조리 국회의원이 된 자유한국당 그 금배지들은 싸우겠다, 투쟁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없는 그야말로 수박 보수 파리에 불과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수 우파의 비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은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다시 한번 이들의 참 그야말로 분발을 촉구합니다. 싸우는 것, 투쟁하는 것, 저들 세력과 싸우는 것밖에, 그래서 다시 보수 우파가 대세를 만들고 장악하는 것,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